신사영의 취재 파일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늘 주목하고 물음표를 던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좋은 세상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오늘도 저와 함께 세상의 이슈들을 낱낱이 살펴보며 유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신사영의 취재 파일입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왔나 봐요. 바람이 제법 날카로운 게 두꺼운 외투를 꺼내들게 만드네요. 추워진 날씨만큼 마음에 한기가 서리는 일들도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이슈들이 끊이질 않죠. 사실 우리 곁에서 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아주 끔찍한 일들입니다. 아이들은 말이 없습니다. 아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굴레 속에서 어느새 폭력은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으로 방패가 되어주고 있을까요? 아니, 방패가 되어주고 있긴 한 걸까요? 저는 일단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부모라는 이유로, 친권은 침범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는 우리. 과연 아이들은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오늘 두 번째 취재 파일 함께 열어보시죠. 친모가 7세 딸을 살해한 뒤 경기 광주 야산에 유기한 사건, 목사인 아버지가 딸을 7시간 동안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7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실에 4년 동안 보관한 사건, 5명의 자녀를 원룸에서 키우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을 굶기고 회초리로 때린 20대 부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정모 씨. 이 추악하고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은 모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율은 약 0.9%로 매우 저조한 실태인데요. 최근 발생한 인천 라면 형제 사건 모두 아시죠?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져오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건 중 하나인데요. 평소 엄마에게 학대를 당하던 아이들이 친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발생한 화재로 인해 치료를 받던 동생이 사망하고 형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김미애 국회의원은 아동학대 사례관리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제야 한 발자국 된 느낌이지만 부디 꼭 국회를 통과하여 아이들의 작은 희망이 되어줬으면 좋겠네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은 법으로 최대 72시간이라는 것. 상황에 따라 48시간 이내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때 만약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이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별다른 처리 없이 다시 피해 아동을 학대의 삶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정에서 자행되는 학대 범죄는 현재로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특히 유소와의 경우 의사표현력이 떨어지고 피해를 당해도 사실상 알 수가 없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간의 위기아동 발견, 조사, 보호 지원 체계가 선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감지 시스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동학대를 구제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가해자에게 허락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에게 허락을 구걸하는 이 실패한 시스템이 그대로 존속되는 이상 또 다른 아이들이 여행 가방 속에 갇히고 옷장 속에 갇히고 불 속에 갇혀 사라질 것입니다. 배가 고파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마를 만난 10살 형은 혹여 다칠까봐 2살 어린 동생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토록 용감하고 훌륭한 형제가 합당한 보호와 격려 속에 우리 공동체의 기둥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꼭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서영의 취재 파일입니다. 제작의 신서영, 연출 기술의 이혜은, 진행의 신서영이었습니다.